안녕하세요. 본 설명은 현대미술, 특히 형상을 갖고 1960년대 이후에 신구상주의 운동이라는 사실주의 경향의 현대미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이 있는 작품을 할 때 필요한 작품 제작의 순서와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미술은 과거 재현을 중요시했던 묘사 중심의 형식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요. 모더니즘 시기의 근원과 물질을 중요시했던 환원주의적인 평면 추상도 여전히 현대에 있어서 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미술도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술의 형식이 더욱 확장되었고 현재 미술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죠. 현재 미술은 그렇게 확장됐고 다원화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과거에 형식을 취하는 오늘의 미술은 비록 이미 지나간 미학이었죠. 과거 예를 들면 고전주의, 인상주의, 기타 과거, 현재 미술이 아닌 과거에 이루어졌던 미술 활동들은 지나간 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으면 종말을 맞이했겠죠. 그래서 여전히 나름의 가치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오늘까지 다수가 공감하는 미술의 경향은 오늘의 미술의 일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이처럼 1960년대 이후 미술 일반으로 자리 잡은 오늘의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제작 순서와 그 사유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설명의 진행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미술의 특성, 그 특성을 전제로 하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신구상주의 운동 이후에 형상성이 있는 현대미술에 적합한 작품 제작법입니다. 자, 먼저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일단 제가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비유로 한번 들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은 이 문맥은 말씀의 의미는 다르죠. 물론 현생의 삶은 잠깐이고 천상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구절인데요. 요거를 이제 미술에 약간 비유적으로 접목하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란 말은 형식주의의 잘 그린 그림, 예쁜 그림 등은 잠깐이에요. 현실적으로 잠깐 몇 번 보면 금방 질리죠. 본인도 질리고 그렇게 질려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썼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이라함을 이제 미술에 비유하면 형식을 통한 내용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내포한 그림들, 예를 들면 형식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림들, 쉽게 말하면 썸 타는 그림들은 계속 내용적으로 재생산을 합니다. 시기에 따라, 시대적 상황,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바로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고요. 또 영원할 수밖에 없죠. 질리지 않죠.
네, 그런 비유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그림을 그릴 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을 접근할 때 일단 보기와 같이 1, 2, 3, 4, 5번의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요 과정이 처음 미술을 처음 배우는, 현대미술을 처음 배우는 미술학도한테는 요 과정이 버겁죠. 버겁고 힘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요 과정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시간상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오랜 시간이 요 변증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직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순간 거의 찰나에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어떤 미술 작품으로 옮겨야겠다 할 때 이 과정이 한 번에 직관으로 수초에서 아니면 찰나에서 수초 되게 금방 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 나왔듯이 1, 2, 3번 동기, 언어와 주제화 과정은 모든 예술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만이 아니라 음악, 문학 이런 데서의 공통적인 접근 사유법이고요. 다만 4번, 5번 이미지 선택하고 그걸 화면에 구성하는 거는 이제 미술의 영역이겠죠. 형식이. 그래서 1번 여기 참 1번 동기는 직관적이에요. 요거는 어떤 이성적인 과정,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느끼는 감정,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어떤 출발점으로서 동기. 그리고 3, 4, 5번은 주제화부터 4번 이미지 선택, 화면 구성은 직관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 변증적인 영역, 묻고 답하고의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자가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3번 주제화가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을 표현할 때, 작업할 때 필요한 어떤 다양한 의미화 과정인데요. 요게 이 주제화가 얼마나 작품성이 있냐. 물론 다른 4번, 5번도 형식적인 요소도 맞아떨어져야 되죠.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뤄야 되겠지만 이 주제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반반이라고 쳤을 때 이 3번 과정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3번에 있어서 직관이 맞죠.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이죠. 찰나에. 요것은 이제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저의 견해는 이 직관이 그러면 어떻게 발현을 하냐 하면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여러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조합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게 맞는 거죠. 제 생각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되고 어떤 지식도 충분히 쌓여 있고 경험도 충분히 쌓여 있으면 그게 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떠한 사태를 봤을 때 한 번에 찰나에 그게 조합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들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관은.
그래서 일단 현대미술의 정의가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미술은 일반적으로 19세기 후기 인상주의 미술을 시점으로 모더니즘 운동을 비롯하여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실험적인 형식의 미술 운동을 통틀어 현대미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거 미술 19세기부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미술 할 때는 19세기 이후에 후기 인상주의 미술부터 봐요. 보통 뭐 피카소나 세잔이나 이런 그 작가의 어떤 생각이 중요시하게 된 시점이죠. 보통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미술 학자들은 고전주의 시대 벨라스케스라는 작가의 뭐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그때 작품도 현대미술로 모더니즘 현대미술로 볼 수 있다 하는 시각도 있어요. 참고로 그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이 일단 찾아보시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19세기 이후부터 오늘의 미술까지 그냥 총칭해서 현대미술이라고 정의하고요. 또 동시대 미술, 그러면 진짜 현재 동시대 미술의 정의는 무엇이냐? 동시대 미술을 또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완전 최근의 미술이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 해체주의 미학자들의 정의와 더불어서 아서단토라는 미국의 미학자, 최근에 그쵸, 한 수년 전에 사망을 했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아서단토라는 미학자, 미국 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예술의 종말 이유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로 갖고 왔고요. 아서단토의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책에서 어떤 걸 설명하냐면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 아시죠? 샘 다들 변기 샘과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세제 상자죠. 그 브릴로 상자처럼 기성품과 작품 사이에 어떠한 시각적 차이도 없죠. 그죠? 그게 똑같은 기성품이죠. 다만 앤디 워홀은 브릴로 상자를 직접 가져온 게 아니라 기성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기성품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기성품은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시각적 차이가 없어요. 그죠? 기성품하고. 그래서 근데 어떤 거는 기성품이고 어떤 것은 작품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그 작품이 되는 지점, 따라서 대상과 작품의 차이를 철학적인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작품하고 형식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그게 작품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의미화를 하려고 가져온 거죠. 듀샹하고 앤디 워홀이. 예를 들면 듀샹은 이제 그것을 미술관이라는 어떤 공간의 이동, 공간에 따라서 작품이 되는 지점을 말한 거가 크고요. 앤디 워홀은 아닌 거죠. 앤디 워홀은 정말 동시대 미술의 가치죠. 예를 들면 내용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작품의 차이를 철학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종래의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된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를 동시대 미술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책의 페이지 2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예술의 의미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워홀의 경우처럼 외관에 관한 한 어떠한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감각 경험으로부터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59페이지 내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미술에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3번 주제화 과정에서 그 주제화의 중요성을 한번 먼저 언급을 하고 선행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중복됐네요.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까 뒷샹의 샘과 블루 박스 예 그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이거 잠깐 끊고 다음 편으로 가겠습니다.